2029 1번 지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문장 같이 봅시다. 컴마까지 보면은 모든 문화 집단에서 이야기가 존재하듯이 그것은 가지고 있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더 포텐셜이죠.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잠재력이냐?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서 이 전부를 지원할 잠재력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첫 문장이 즉 주제인데 얘가 뭐냐면 우리 이 이야기에서 그 모든 문화 집단에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존재를 하잖아. 그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이랑 그 맥락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 자체는 언어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영역을 넘어서 아이들의 문해력이랑 그리고 인지 발달 부분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첫 문장 위에다가 적어보자. 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 주제를 들었을 때도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첫 문장의 주제인 이유가 그 집단과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잠재력들이 다양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원래 쌤이 이 보드에다가 적어주려고 했는데 잘리더라고요.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문장에 봤을 때 지금 to support 있잖아. 이 to support가 지금 앞 문장에 있는 더 포텐셜, 잠재력을 꾸며주고 있는데, 우리가 앞 문장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 잠재력이 아이들에게도 문화 집단에서 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잠재력이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to 부정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to 부정사.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 이야기는 영역과 맥락에서 아이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내려가 보니까 이야기는 널리 인정받고 있대. 역할로. 근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언어와 문해력을 이 어린아이들이 발달시키는 데 도움 주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스토리, 이야기가 역할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역할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언어와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 즉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언어력과 문해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더 롤,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 그래서 they play부터 지금 문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랑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야.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더 롤 명사가 왔는데 they라는 명사가 또 왔잖아.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접속사가 생략이 됐구나. 꼭 기억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만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리고 위치란 대신 이유는 더 롤이잖아. 맞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이 역할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생략이 됐는데, 지금 문장 뒤에 보니까 play in이 왔잖아. 맞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목적어가 생략이 됐구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in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 play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이 명사의 형태가 지금 동명사로 왔는데, 우리가 이 동명사는 또 형식을 가진다라는 그 준동사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helping을 준동사로 봤을 때 또 오형식으로 온 거지. 그래서 디벨롭 보면은 지금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 help에 대한 목적격 보어인 거야.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to 부정사나 ing로 바꿀 수 없다 라는 어법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문장까지도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랑 문해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3번 문장에 보면은 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은 헬프스 도움을 준대. 지금 5번이란다. 2번, 3번 문장까지 내려오는데도 계속 헬프가 나오지? 그럼 이 지문에서는 헬프 목적격 보어 어법 문제는 무조건 낼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헬프스 도움을 주는데 아이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언어, 그리고 새로운 언어 능력을 개발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를 다듬는 거 네 번째가 나왔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elp 이 동사를 기준으로 배우는 거, 해결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리고 다듬는 것까지 and로 지금 병렬 구조가 4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도 다 똑같이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겠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다 to 부정사랑 ing, pp는 우리가 어차피 동사의 형태가 지금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to 부정사랑 ing가 올 수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and가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동사에 대한 보어를 지금 계속 병렬로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나올 랭귀지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이 디벨롭에 대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and 체크 잘 해주셔야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2번, 3번 문장까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는 언어랑 문해력에 발달,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앞 문장에 보니까 네모 박스가 쳐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게 우리 이 help 동사를 잡아 내려왔었는데 지금 주어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listening to라는 동명사 주어가 왔기 때문에 and로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listening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having 두 번째.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and로 주어가 2개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가 단수의 형태로 왔다라는 거. 그러면 helps 대신에 help가 와도 안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한번 같이 보니까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문장에서는 맥락화된 언어를 아이들은 배운대. 이 성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and가 왔죠. 여기서는 지금 learn 앞부분에서 아이들은 배운다라고 했던 그 learn이 생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and learn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것들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동사 생략이 됐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비맥락화된 언어를 배운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맥락에서 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장까지 내려와 봤을 때는 이제 맥락화된 언어 학습이랑 그 문해력 발달에도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언어다, 이야기다 라는 걸 이제 또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4번 문장에서 봤을 때 while 부분이 있죠? 이 while에서도 지금 얘 품사로 따지면 접속사인데 지금 원래 접속사면 뒤에 문장이 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ing 분사 구문의 형태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의 정확성을 주고 싶어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의 형태가 왔거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외워줘야 돼. 보통은 접속사 뒤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어법 포인트로 냈을 때 당연히 틀렸네 라고 잡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분사 구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dividually가 왔잖아. 얘도 우리가 어차피 개별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부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여기서 그 비맥락화된 언어를 개별적으로 배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다.
그래서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냐면 개별적으로 배워라고 그냥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요소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을 보니까 지금 주어 문장에서 지금 네모 박스가 쳐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장처럼 and 병렬 구조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랑 이야기를 읽는 거 그리고 이야기 놀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널리 인정받고 있대. be known as가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인정받냐면 경험으로 인정을 받아.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 환경이나 학교 그리고 그 보육 환경에서 지원하는 경험인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에 가정 환경이랑 학교 그 보육 환경이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그 문장별로의 내용 일치불일치 질문을 할 때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퍼 포인트 같은 경우는 대절이 왔죠? 대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하는 서포트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됐네. 그러면 여기서 which나 또는 what을 사용할 수 없겠네 라는 어퍼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5번 문장까지도 봤을 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는 언어학습이랑 문해력 발달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그 문해력 발달에서 가정 환경과 학교 그리고 보육 환경에서도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내려갔을 때 요 지문이 결국은 결론 파트를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라면서 연구들은 스터디스다 그렇죠? 연구들은 입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입증을 하냐면 아이들이 접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입증을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접하는 게 인지적 기술을 위해서 읽기 준비나 이해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이것들이 풍부한데 그러나 그것이 왔다 그렇죠? 풍부하지만 내러티브에 대한 영향은 뛰어넘는데 언어 과목의 경계를 얘는 그럼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야기 자체가 언어 영역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영역을 넘어서 문해력 계속 얘기해왔던 거지. 그래서 문해력 플러스 인지력 발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위에서는 계속 그 다양한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언어랑 문해력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언어랑 문해력을 넘어서도 인지하는 부분까지도 계속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어퍼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ing가 왔잖아. 얘는 지금 현재 분사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 연구들이 입증되는 게 아니잖아. 연구들이 나서서 저 연구인데 제가 이 연구 결과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능동태로 쓰였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어가 스터디스인데 현재 분사가 지금 끼어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핵심 동사는 abound라는 것까지 체크하면은 이 문장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괜춘? 가셨어요? 가셨어요? 선생님 정신 차리실게요. 그치 얘들아 근데 진짜 피곤한 시간이긴 해. 9시인데 맞지? 근데 맞추려니까 1시간밖에 안 되더라. 힘내야지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봅시다. 2번 어때? 이해는 되고 있어? 그 문장의 핵심 어법이 뭔지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가 뭔지 올림포스 엔단 정리 한 사람 안 했어? 근데 정윤이는 어디까지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그거 보고 얘기해줘. 알겠지? 그대들은? 저는 오늘 왔잖아요. 네. 그대들은? 온지 얼마 됐잖아요. 선생님. 좀 와, 이렇게 빠져나간다. 저랑
아, 오케이. 이런 저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2번 나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링컨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똑같이 우리가 주제를 보면서 넘어갈 건데, 얘는 조금 내용이 도덕적 헌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떻게 지문마다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도덕적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나도 참 이해를 못하겠지만 또 어떻게 해내야지 맞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첫 문장 해석하고 주제 정리해볼게. 웬만해서는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주제에 대한 소스를 다 던져줘. 힌트를 다 주기는 하거든. 첫 문장을 보니까 진실성은 덕목이래. 어떤 덕목이냐? 그 인격의 강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덕목이다. 이거 또 말부터 벌써 어려워, 맞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인격, 인간으로서의 그 덕목은 진실성이다 라는 얘기인데, 링컨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링컨의 삶은 첫 번째 정직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헌신을 통해서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정직한 거는 당연히 사람들마다 좀 그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나에 대한 그 정직함인지 그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써머리 해주는 것부터가 뭐냐면 링컨의 삶이야. 그래서 링컨은 정직한 거랑 도덕적인 걸로 진실함을 나타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일단 우리가 주제문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포인트가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후랑 후 정도만 적어드립니다. 위치로는 바꿀 수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명사를 봤더니 덕목에 대한 게 나왔다. 그러면 후로 바꿀 수 없겠구나. 어쨌든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부교재든 관계대명사는 진짜 무조건 단골 손님으로 나오니까 겨울방학 때 얘네들을 제발 무조건 완벽 마스터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고3까지도 따라와. 수능 대비하면서까지도 29번 틀려가지고 난리거든. 그래서 이번에 채점하고 나니까 78점 이렇게 받은 거야. 알고 보니까 29번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꼭 이 기본 범위만큼은 다 마무리를 하고, 제발 나는 너네가 2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좀 수월하게 숨이 좀 트인다 라는 생각으로 내신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 문장으로 마저 넘어가면은, 그것은 준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래. about 있다, 그쵸? 그 준수하는 것에 대한 게 뭐냐 봤더니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원칙. 아까 주제에서 얘기했지. 링컨은 정직한 거랑 도덕적 헌신을 통해서 진실성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준수하는 것에 대한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도덕적이랑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성은 아름답게 구현이 된대. 특정 개인의 삶에서. 그러면 이 진실성의 정의랑 이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명 밑에 이어지겠다라는 걸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업보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 about 뒤에 보면 ing가 와 있잖아.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ing를 떼버렸다 라고 하면 동사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틀렸겠지, 업보 포인트로 봤을 때.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3번 문장 바로 내려가니까 그들의 헌신 그리고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덕의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 도덕의 나침반은 역할을 한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화를 주는 것. 누구에게?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진실성에 대한 정의랑 역할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 문장 한 문장까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잖아. 자, 3번 문장을 던져주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작성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 정도는 일단은 처음 숙지할 때는 읽고 넘어가고, 대신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었다 또는 워크북 문제를 풀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성의 정의랑 역할에 대한 얘기야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4번 문장으로 내려가니까 이 스푸너를 나왔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지.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뭔데? 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 감화를 주는 인물들의 서치 배우거든요. 이러한 감화를 주는 인물들. 그러면 그 이러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타나 있겠구나 하면서 뒤를 봤더니 그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삶으로 증명한 인물들인 거다. 그쵸? 그러면 인물들이 몇 가지 사례를 나열했구나 라고 하면서 봤더니 일단은 who's가 왔다. 그쵸? 이 who's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플러스 명사를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뒤에 동사가 바로 왔다는 거 포인트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4번 문장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링컨이 얘기를 했던 그 진실성의 성장으로 링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6번 문장 보니까 위에서 6번이 아니고 5번이죠. 5번 문장 보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감화를 주는 인물들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링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래. 그래서 주어랑 더부터의 지금 동격이기 때문에 이 주어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16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링컨이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remains가 나왔다. 그렇죠? 남아있대요. 뭐가 남아있냐면요. 정직과 진실성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5번 문장에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는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정직과 진실성으로 알려진 사람인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고 6번 문장을 봤더니 위에서 링컨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의 헌신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링컨의 헌신은 뭐에 대한? 정직에 대한 그의 헌신은 아주 컸대. 소댓 구문 나왔다. 그쵸? 그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구문인 거니까 아주 커서 정직이라는 별명을 얻었대. 엄청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소댓구문이 나왔으니까 뒤에 당연히 대절 문장을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단글로 나오는 어법 포인트는 that 대신에 what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어법 포인트가 나오겠다. 그렇죠? 성이 또 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2번은 쌤이랑 계속 그 앞문장에서 얘기를 계속 받아서 누적해서 읽어오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진실성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링컨은 정직한 사람이다. 알겠지? 링컨은 정직 그리고 도덕적 헌신이라는 그 키워드만 딱 일단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소재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7번 문장을 내려갔더니 그 링컨은 진실성을 보여줬대.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삶에서 그리고 유지를 했대. 확고히 유지를 했는데 그 노예제 폐지에 대한 헌신을 확고히 유지했다. 그러면 이 링컨은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정말 강력히 강조하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구나. 그가 직면했던 난관에도 그가 직면했던 난관인데 그 난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를 되게 많이 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장에서는 현재 분사 구문, 그러면 지금 컴마 뒤에 ing가 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 구문이라서 앞 문장에 있던 그 주절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받고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보통 많이 나오는 어법 포인트가 이 ing 대신에 ed로 바꿔가지고 물어보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한 걸 유지했던 게 아니잖아. 계속 그 유지를 해왔던 삶인 거기 때문에 진행 의미가 들어가니까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겠다,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그가 직면했던 난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직면했던 난관이라고 하면서 이 난관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는데 생략될 수 있는 관계사는 목적격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는데 극심한 반대랑 그 다음에 난관 이 두 가지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나 대절이 생략이 되었겠구나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얘도 똑같이 마지막 문장에서 요지문 즉 결론을 나타내주는 건데 그의 고집 고집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 고집이 무슨 고집이냐면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고집은 끝까지 정직과 도덕적 삶을 계속 강조하는구나를 보면서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 고집은 어떤 걸 하더라도 개인적 또는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고집은 본질을 구현한대. 어떤 본질이냐면 진실성에 대한 본질을 구현한다라는 얘기네요. 이 문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주어를 찾고 나서는 뒤에도 전명구가 오잖아요. 그래서 쭉 뒤에 왔을 때 우리가 동사 체크 잘 해주고 그럼 이 동사에 대한 시제가 잘 맞춰졌는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ing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체크해줘야 돼. 구조적으로 잘 봐줘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왓절이 왔다 갔죠? 왓절 문장은 뒤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상태로 불완전하게 왔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that과 왓절에 대한 반대복 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regardless of 뒤에 and 병렬 구조 이루고 있다는 거 명사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 링컨은 진실성과 도덕적인 헌신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보여주는데 정치적 삶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도덕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 포인트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되고 있어? 응? 네.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맞지? 근데 어때? 지금 해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너희가 원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게 맞아?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아직 잘 모르겠지? 정리는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현장 강의라는 게 흔한 과정들은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쌤은 당연히 이 문장에서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 근데 너희한테 이걸 전달을 해줬을 때 그 현장 강의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난 항상 1대1로만 봐왔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난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눈들이 정말 다 이해를 한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또 보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하시구나 싶기도 하면서 참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고 있고 내용이 정리가 되기는 해. 업보 포인트도 그럼 됐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앞으로도 물음표 살인마가 계속 될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 시간을 투자를 한다는 게 있잖아. 따지면 쌤도 시간 투자하는 거지. 뒷수업 다 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너네 입장에서도 있잖아. 타과목 공부하고 타학원 가고 자습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나랑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속도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자. 1시간 넘을 수도 있겠는데. 안 되는 사람, 넘으면 안 되는 사람 있어? 그건 아니야? 자, 3번 지문 가봅시다.
얘는 그나마 좀 지문들에 비해서 흔한 소재인 게 신체적 움직임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할 거 없이 되게 흔히 다루는 소재들이다, 그렇죠? 얘도 첫 문장을 바로 해석을 해보니까 by ing가 바로 나오네. 뭐 함으로써? 몸을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활성화한대. 어떤 걸 활성화하냐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거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무의식적인 은유를 활성화한대. 근데 이 은유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이랑 그리고 역동적인 사고를 연결하는 무의식적인 은유와 그리고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첫 문장이 주제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나 방금까지 얘기하면서 두 번째 문장 우리 주제 안 적었지? 이거 봐. 나도 조금 그 서툰 현장이라는 누나 사람이라서 자, 두 번째 문장 펼쳐가지고 주제 그 첫 문장 위에다 적고 넘어갑시다. 2번은 진실성의 본질을 강조하는 링컨의 삶. 그리고 옆에다가 정직 그리고 도덕적 헌신 이 두 단어를 적어줘. 그리고 3번으로 다시 넘어와서 첫 문장 해석을 했는데 이 지문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체적인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이 두 개의 연관성을 봤을 때 창의성과 언어의 표현은 연관이 되어 있어.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언어 표현을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하잖아. 그러면 이 창의력 부분에서 창의적인 사고하는 그 능력이 향상시켜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거에 대한 연관성이 결국 표현을 하는 거야. 그 표현이 언어적인 표현을 몸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창의적 사고 능력이 더 올라간다 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하는 지문인 거거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call the mind 이거를 떠올려봐라, 상기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이랑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바로바로 떠올려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쌤이 K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사투리가 조금 자제가 안 되긴 하는데 떠올려지지 않을 때 최대한 이렇게 좀 그 표준어를 사용해 보려고 할 테지만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뭔가 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해하고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걸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떠오르지 않아. 그럼 그럴 때는 와, 나 진짜 꽉 막혔다. 그리고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는 거 있잖아. 그 손을 뻗는 부분에서 유지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느낀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안 넘겼네. 그래도 문장 잘 보고 있죠? 여기서 뮤지가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뮤지가 이런 말이구나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이나 또는 시,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창의성의 여신을 가리키는 게 뮤지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뮤지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봐봐. 뮤즈가 갑자기 찾아왔대. 그러면 영감을 얻었다는 거야. 와, 뮤즈가 찾아왔구나. 그러면 아까 옆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와, 나 지금 꽉 막혔다. 틀에 박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뮤지의 느낌을 받았다. 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 꽉 막혔다, 틀에 박혔다 와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뮤즈의 방문을 받았다 라고 그 느낄 때 그거를 이렇게 손을 뻗는 말을 한번 상기시켜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뮤즈가 왔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분명 꽉 막혔다 그리고 틀에 박혔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틀에 박힌 삶이 아닌 거지.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굴러가고 있고 그 우리의 생각은 흐르고 있다. 그럼 꽉 막히지 않았고 틀에 박히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2번, 3번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진짜 그 특허를 내는 것처럼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이한 아이디어인 거잖아. 그래서 그 특이한 아이디어와 연관된 은유적인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3번 문장까지 일단 내려왔을 때 업보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그 무의식적인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창의성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역동적인 사고와 연관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커넥팅 현재 분사 왔다는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왔을 때 여기서 지금 컬은 우리가 다시 떠올려봐, 상기시켜봐 라고 하면서 명령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컬이 먼저 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위부터 아이디어까지 묶으면 지금 이 언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위치랑 생략이 됐다, 그죠? 우리가 지금 솔직히 올림포스에서 어법 문제의 솔직히 한 95%는 계속 관계사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있잖아, 당장 어법 문제를 이제 워크북 풀어볼 거잖아. 그때 체크를 해보다가도 관계사만 계속 틀려. 그러면 무조건 그 부분은 형광펜 쳐놓고 있잖아. 앞문장 단어 그리고 그 관계사가 포함된 문장의 앞단어를 보고 무조건 여기는 후인지 위치인지 대신지 외워. 알겠지? 어법 문제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이해가 안 돼서 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설명을 해주거든. 설명은 해주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100% 이해하고 풀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외우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무조건 외워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일단 3번 문장까지 봤을 때는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랑 관련되어 있는 은유적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4번 문장을 내려가 봤더니 연구는 입증했대. 그러면은 has pp가 와야겠죠? 근데 연구니까 has pp가 왔네요. 이 연구는 입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창의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입증했대. 창의성과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이 관련된 걸 연출함으로써, 그럼 신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계속 이 뭐 행동적인 걸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랑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비유적 표현,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계속 떠올려내려고 하는 그런 창의성에 대한 얘기구나. 4번 문장에서도 보니까 대절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위치랑 that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4번 문장에서의 대절은 지금 보면 동사 뒤에 온 거잖아.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온 대절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 대절이야. 그래서 윗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that과 지금 4번 문장에서의 that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문장은 너무 가까이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했을 때 이 that이 어느 단어 뒤에 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문장 뒤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시험 칠 때도 절대 당황해서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라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첫 문장에서 콜로 시작하네. 그리고 도스 뒤에 온 관계사. 그리고 얘는 리서치 연구를 시작하네. 연구 뒤에 온 대절이라는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외워줘야 돼. 알겠지? 왜냐면 우리는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서 하면 똑같은 것 같고 모의고사였는지 올림포스였는지 구분이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절이
위치하는 자리를 봤더니 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신체적으로 라고 하면서 우리가 by ing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입증을 통해서 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피지컬리가 왔기 때문에 아 지금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그쵸? 꾸며주고 있구나. 아니 명사가 아니죠. by ing 그 ing 형태를 꾸며주고 있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냥 그 수거 표현처럼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라 라는 걸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문장이라서 그거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번 문장 내려가 보니까 심리학자가 나온다 그쵸? 이 심리학자 폴만은 그냥 학교에서 이 심리학자를 전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는 복습을 할 때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심리학자 PC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그냥 이 학교에 나온 심리학자 PC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름을 넘어가 버려. 뭐 안 읽어진다, 안 외워진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심리학자 PC는 설계할 때 어떤 실험을 설계했냐면 참가자들이 요청받는 실험이야. 근데 그 어떤 걸 요청을 받냐? 창의적인 사고 과제를 완료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대. 맞죠? 뭔가 그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in which가 맞다. 그렇죠? in whic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쓰는 게 which인데 앞에 in이 온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 in이 문장 맨 뒤에 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붙어 있어 버리면 지금 문장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뒤에 있는 in을 쭉 앞으로 당겨가지고 in which의 형태를 만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아 이것도 전치사가 왜 갑자기 뒤에가 있고 앞에 있는 게 왜 당겨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형광펜 표시를 해서 앞에 실험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in which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창의적 사고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괜찮으세요? 얼룩해? 자 저는 점점 이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고 5번 지문을 볼 때쯤엔 저는 목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특강을 하거나 현장 강의를 해보면서 와 그 강연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회의를 받는지 이해가 됐어. 막 그 강단에서 서서 얘기를 하고 그 많은 사람의 눈빛을 한 번에 주목받는다? 와 나는 진짜 부담스러워서 거기서 쓰러지겠지 몰라. 자 그래서 마저 이어가보면 5번 문장까지 봤다 그쵸? 6번 문장 바로 보면은 와 이걸 또 수행하는 애들이 있네. 일부 학생들은 수행을 했대. 그 과제를요. 오피트 정사각형의 판지 상자 안에 앉아서 그 일부 과제를 수행했고 그 다른 학생들은 상자 옆에 앉아서 과제를 수행했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 정사각형 판지 상자 안에 앉아서 수행을 한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상자 옆에서 수행한 친구 두 부류가 나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구나만 정리를 하고 지금 넘어가 보려고 하니까 문장에서 포인트가 하나 더 보이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5번 문장에서 지금 동사 ask가 쓰였다 그죠? 우리 그 ask는 뒤에 무조건 to 부동사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더니 were asked잖아. 그럼 수동태 문장이네. 맞죠? 그러면 수동태는 지금 원래는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 형태가 와야 되는데 were asked 수동태 형태가 되면서 뒤에 바로 to complete가 왔다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 뒤에 바로 왔기 때문에 놓치기 굉장히 쉬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가지고 were asked 뒤에는 to가 와야 된다라고 이 to를 꼭 외워주셔야 아시겠죠? 그리고 6번 문장을 보니까 sitting이 왔다 그치?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전치사 뒤에 분사구문 형태가 왔네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도 보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 뒤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도 while 둘 다 왔네. 그러면 이거 둘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while sitting 얘네 둘 다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의 형태가 왔다. 그래서 이것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해석할 때 좀 더 정확성을 주려고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의 형태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지문에서도 요지, 결론 문장을 한번 보니까 참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그 사고한 문자 그대로 어디에서? 상자 밖에서 사고한 문자 그대로 생각해냈대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창의적인 해결책의 목록을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 20% 더 긴 부분을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보다 브레인스토밍한 상자 안에서 생각했던 그 참가자들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상자 밖에서 생각한 그룹, 그 다음에 상자 안에서 생각한 그 두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는 둘 중에 누가 더 잘한다? 상자 밖에서 사고한 참가자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함의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7번 문장의 요지문을 담아서 결론은 그럼 어떤 내용이 되냐, 실험 결과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상자 밖에서 사고한 참가자들이 더 창의적이구나 라는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 문장까지도 나오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이번에는 who가 쓰였다, 그렇죠? 참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who 대신에 대수로 바꿀 수 있겠지만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참가자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이 관계사 파티네. 한 문장에서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관계사는 보니까 창의적인 해결책의 목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who를 쓸 수 없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what을 쓸 수 없는 이유도 창의적인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as를 넣어야겠죠? 항상 수식하고 있는 명사에 대해서 수일치가 된다는 거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와보니까 여기서 너 produced가 왔다 갔지? 얘는 지금 과거 분사 구문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서는 does를 받고 있는데 이 does가 한 문장에서도 계속 얘기해오는 참가자들에 대한 얘기라니까 does는 지금 사람을 받고 있으니까 who 그럼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that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신체적 움직임과 창의적인 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관성을 알려주는 거다. 3번 질문은 주제 정리하고 넘어갔어? 맞죠? 3번은 신체적인 움직임과 창의적 사고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다. (10시다) 시간이 꽤나 걸리는 녀석들 같구나. 어떻게 그래도 해내야지. 15개라는데 어떡해. 맞지? 다음 주 마지막 주차는 부디 얘들아 변형 문제를 풀면서 아까 얘기했던 주요 포인트 암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겠죠? 강의 듣는 친구들 부지런히 달려주세요. 4가지 외관장이 다 주였겠어. 나는 그 MBTI 검사를 했을 때 ENFJ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학원에서 F라고 호소를 하니까 전혀 안 믿어주고요. F라고 절대 공감을 해주는 친구들이 없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J가 생각보다 나는 J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당탕탕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는 J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그 너네들의 플랜을 다시 볼 때마다 너무 숨이 막혀. 진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하루라도 빨리 좀 숨통이 트이게 해줄까?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될까? 라는 생각들밖에 없다 보니까 참. 꼭 이렇게 한 2주, 3주 남으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더라. 한 달 반 전에만이라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 자, 4번을 또 넘어가 보려니까는 이번에 우리가 5질문을 하면서도 지금 한 2-3질문에서도 계속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또 이렇게 헷갈린다라고 얘기할 게 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에 그 큰 대문자로도만 외우면 되겠다. LC, VC. 자,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얘는 똑같이 이제 또 첫 문장 해석을 하고 주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런던에서 1999년 런던에서 VC를 만났대요. 근데 이 VC가 교수로 이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VC를 만났는데, 지금 여기 컴마 나왔잖아. 지금 이 컴마가 뒤에 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관계부사도 계속적 용법이거든. 그래서 컴마 뒤에 when이 왔기 때문에 얘는 뒷문장이 무조건 완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컴마 뒤에 위치로 바꾸거나 또는 대수로 바꾸거나 할 텐데, 얘는 지금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는 좀 트리 케이스다, 그쵸? 그래서 1999 뒤에는 when이 와야 된다. 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그 이탈리아인의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연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연구자보다는 그 연구를 성공할 수 있게 이끈 그 기부자가 있거든. 그래서 기부자의 후원인데, 이 양자역학의 기초 연구를 성공하고 그리고 그 기초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떠한 기부자의 후원금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문장 보니까 자, 인물 나온다. 이거 지금 여기 2가지 인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객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만난 VC, 그리고 2번째 보니까 and after요. 논의한 끝에 뭘 논의했냐면, 여기서는 C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이론 그룹, 그곳에서 그 이론 그룹의 책임자였대. 그래서 그 책임자랑 논의한 끝에 우리는 제안하고 그리고 불러드리기로 했어. 근데 그에게 박사 후의 그 연구원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과학의 세계, 과학계로 다시 불러들이기로 제안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VC에게 박사 후의 연구원을 제안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3번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this because가 나온다, 그쵸? 뭐 때문이었냐면은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거든. 누구를 통해서? 한 기부자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래. 근데 그 기부자가 양자역학의 기초에 관심을 두게 된 기부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주제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기부자 덕분이다 라는 게 주제문이다, 그쵸? 3번 문장에서도 지금 계속 어법이 반복이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기부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후가 쓰였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대수로 바꿀 수 있겠지만 위치는 안 되겠죠? 괜찮으세요?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그 연구 참여를 이끈 기부자의 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4번 문장을 보니까 나는 생각했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 한 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고 그리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그 증명한 몇몇의 사람들인 거다. 그렇죠? 이 분야에서 그러면 이 분야에서 새롭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증명한 몇몇 중 한 명과 그럼 원오버부터 쭉 이 뒷문장까지 봐줘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몇몇 안 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결과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을 증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원어브가 쓰였다. 그쵸? 그러면 뒤에 단수.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체크를 했더니 앞부분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원오브가 쓰였고 그럼 지금 이 원오브에 대한 supporting 준동사가 왔죠. 그래서 이 준동사에 대한 형식을 따져서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 대절이 왔네요. 그러면 supporting이 왔으니까 지금 이 대절에서는 문장 뒤가 지금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 얘가 주어인 거야. 동명사의 주어로 쭉 왔기 때문에 supporting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서 문장 뒤가 지금 완전한 형태로 온 거거든. 즉, 이 대절은 뭐냐면 명사절 대절이야. I felt가 왔잖아. 그러면 이 I felt 주어 동사 목적어절이 대절부터 쭉 해서 끝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절 안에는 지금 주어가 얘까지라는 거라서 supporting이 왔다고 이 문장 불완전하네 라고 보시면 대참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 보기로 여기서는 왓절이 올 수 없겠다라는 걸 꼭 체크하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주어까지만 봤을 때도 지금 관계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가 쓰였구나 체크를 하고 얘는 동사의 ing가 아니라 동명사구나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여기서 지금 동명사 주어로 단수 취급을 해서 was가 왔는데 보어를 보니까 지금 putting이 왔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동사어법 포인트로 was 대신에 were 쓸 수 없다는 거. 체크를 하고 5번 문장을 내려가 보니까 5번 문장에서는 has I been이 왔잖아. 얘는 가정법인데 if가 생략이 된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만약에 if를 생략하면 비동사랑 조동사는 주어 앞에서 도치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만약에 내가 지원을 받았다면 이라고 원래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if I had been supported가 와야 되거든. 근데 if가 생략이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I had였는데 이게 주어 동사 도치가 돼서 had I가 됐구나. 그래서 원래 형태로 바꾸자면은 if I had been supported 인데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서 주어 동사 도치가 됐다. 그래서 비동사 쓰였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면 빈 pp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쓰였네 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would not have been able to 그러면 would 뒤에 not 부정 맞죠? 조동사 뒤에 부정이 왔는데 have pp의 형태가 쓰였고 그러면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not이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een pp랑 그 다음에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이 부분 꼭 체크해서 서술형 대비 포인트 잡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5번 문장까지 봤을 때 결국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 연구 참여를 기부자 덕분에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번 문장부터는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금만 지원을 받았다면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NSF는 결국 관대했지만 어디에서 양자 중력에 관한 내 연구에 대해서는 관대했는데 만약에 이 보조금을 공유했다면 박사 후의 연구와 그 양자 이론의 기초를 연구하는 연구원에게 해가 됐을 것이다. 그 나중에 향후에 지원금을 받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NSF에서 봤을 때 나의 연구에 대해서 그 양자 중력에 관한 거는 관대했어. 근데 이 보조금을 그 이론의 기초를 연구하는 그 박사 후 연구원과 만약에 이걸 공유를 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박사 후 연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박사 학위를 이미 받은 사람이야. 박사 학위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뭐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박사 후 연구원을 뜻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드디어 마지막.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주 쉬워가시는데. 근데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어때? 한 5분이라도 쉬었다 할까? 수요일부터는? 바로 했으면 좋겠어? 머리에 들어가 보니 쓰세요? 자, 마지막. 그러니까 얘는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태계가 복잡하면 저항을 잘할 수 있어. 근데 단순화가 되잖아? 그러면 붕괴에 더 취약해지는 거야. 약해진다, 나약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그 생태계에서 되게 복잡한 그런 구조가 있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스트레스의 저항력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거든요. 첫 문장에서 그 스트레스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붕괴되기 전에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은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거야. is a result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 그것에 대한 다양한 상호 연결 첫 번째 그리고 그 연결에서의 상대적인 속도의 반응이다. 그럼 결국 이 생태계의 복잡성은 스트레스의 저항과 비교를 했을 때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럼 즉 복잡하면 저항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 높아진다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네요. 생태계가 복잡하면 스트레스에 더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대. 그러면 지금 이 문장 해석하자마자 더비더비 나온다. 그렇죠? 여기서 더 more, 더 비격부, 더 비격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일본 문장에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 그러면 who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
drive 뒤에 목적어로 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치?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동사가 와야 되는데 is driven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라서 is driven to가 바로 따라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장에서 아까 더비더비 얘기했던 거 그러고 3번 문장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끼 스라소니 시스템에서 만약에 스라소니가 가지고 있다면 대체 먹이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생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토끼가 급격히 고갈이 되더라도. 그럼 결국 토끼, 이 스라소니 생태계의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 먹이원의 대체 경로가 스트레스의 정어 학력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스라소니가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가정법 과거 if절이 왔다 그쵸? 그래서 뒤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왔을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방식이래. 이러한 방식이 뭐냐면 대체 경로를 설정하는 분기는 증가시킨다. 뭐를? 저항력을. 어디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태계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그 분기에 대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who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5번 문장에서 대부분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해서 단순한 원형 경로가 그 순환이 아니라 교차되고 있대. 가지로 교차가 되는데 그 구조를 어떤 구조냐면은 상호 연결의 구조. 그럼 결국 이게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데, 즉 상호 연결의 구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건데, 그 다른 것들이랑 각각의 매듭으로 이렇게 몇몇 가닥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봤을 때 붕괴를 더 잘 견딜 수 있다. 어떤 것보다? 단순하고 가지가 없는 그냥 원형의 실보다는. 그러면 전체가 무너지거나 또는 끊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치기로 정말 가닥가닥 꼬여있는 것들이 그냥 한 덩이의 실보다 더 탄탄하게 엮여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생태계를 봤을 때 그 생태계 내에서도 그냥 가지치기로 정말 엮이고 엮여있다는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원형 구조로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항력이 높겠지. 탄탄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5번, 6번 문장에서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대절이 쓰였는데 여기서의 대절은 관계사나 명사절의 대절이 아니라 so that 구문이죠. 그러면 이 대절에 대한 문장 뒤는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to form이 왔는데 얘는 지금 to 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으로 지금 계속 그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동격 포인트가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인위치 같은 경우는 뒷문장에 뒤에 있는 그 위치를 앞으로 당겨 와가지고 인 위치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의 형태가 왔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단순하고 가지가 없는 원형의 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단수에 대한 선행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단수 형태로 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s를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포인트겠고, 주격관계대명사 이 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치가 쓰여야겠죠. 그러면은 who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떤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f절 주어 동사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 그리고 요지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오염은 흔히 신호로 나타내준대. 그래서 생태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엔드 왔죠?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단순화되는데 그리고 엔드가 한 번 더 왔네요. 스트레스와 그 최종적인 붕괴에 더 취약해졌다라는 신호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오염은 결국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단순화되어서 그 붕괴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는 신호. 그러면 지금 이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신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격의 대절이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관계사, 후, 위치 또는 what 다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가 복잡하면 스트레스가 더 잘 저항할 수 있는데 단순화되면은 오히려 약하다. 오히려 약하다는 말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냥 통짜보다 가지가지 쳐져 있는 것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나도. 그 너희가 등교하면 집에 가고 싶듯이 저도 출근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치만 어떡해? 오늘도 해내야지. 맞죠? 자, 각자 퇴근하시면서 내일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가 어딘지 이해가 되셨는지 저한테 확인을 받고 퇴근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죠? 책 챙겨서 나오시면서 저한테 들렀다 가세요.